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하지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일사량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여름의 한중간이면서 여름의 절정이라고 해서 하지라고 합니다. 여름의 절정이라고 해서 가장 덥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더울 때는 언제죠? 삼복이잖아요. 이 하지부터 쉬어가지고 세 번째 경일이 초복입니다. 중복 말복까지 가장 덥죠. 하지만 이 하지는 낮은 길지만은 농사일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조금 한가한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24절기가 없는 유럽에서도 이날은 다양한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럼 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는 망종하고 소서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태양이 황도상의 가장 북쪽인 하지점에 이르러 낮의 길이가 1년 중에 가장 긴 날이죠. 북극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고 남극에서는 수평선 위로 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농촌 풍경은 이 흰 개망초가 만개에 있고 또 농촌에서는 이 모내기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기고 감자와 마늘, 양파, 늦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메밀과 늦콩을 파종하고 고추밭 매기도 하면서 병충해 작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장마와 가뭄에 대비하는 일들도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빨라졌습니다만은 원래는 농촌에서는 단오를 전후해서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전에 다 끝을 냈죠. 그러고 나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하지까지 모신기를 못하게 되면 농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야 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그 모내기를 못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농민들의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시기에 기우제를 많이 지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님이 직접 나서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들면은 임금이 부덕의 소치로 여기기도 해서 임금 스스로 몸을 정결히 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또 시금을 전폐하고 거처를 초가로 옮기고 죄인들도 석방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시장을 오가거나 부채질을 하지 않았고 양산도 쓰지 않았으며 양반도 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지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논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이때 기우제를 많이 지냈습니다. 그 기우제 풍속을 보겠습니다. 충북 단양 용부원리에서는 이장이 제관이 돼서 용소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고 충주시 목계리에서도 한강 지류인 소가 있는 용바위에서 소를 잡아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기우제를 지낼 때 제물로 주로 개나 돼지 또는 소를 잡아서 그 머리만 물속에 이렇게 넣는데 그렇게 하면은 용신이 그 부정함에 화가 나서 비를 내려서 씻을 거라고 여겨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기우제 방법은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 불을 놓아서 연기를 피우는데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또 그 나무가 타는 그 소리가 천둥처리 소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성물이나 성역을 좀 더럽히는 방법인데 이러면은 신을 모독하는 방법으로 이 개나 돼지피 또는 소변을 이 성물이나 성역에 뿌리면은 신이 화가 나서 비를 내려서 그것을 씻을 거라는 생각으로 행해진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서는 마을 여인네들이 산에 올라가서 일제히 오줌을 누면서 비를 빌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집으로 용모양을 만들어 두들기거나 끌고 다니면서 비를 토하라고 강압하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신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겨서 행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물이 떨어지도록 하는 유감 주술 방법인데 강변이나 우물에서 부녀자들이 키로 물을 떠서 뿌리면서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비 오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못 낳는 여자들이 키에 강물을 담아서 새어 나오는 물을 뽑고 밤에 이제 황토나 채, 솥뚜껑을 우물가에 가지고 가서 고사를 지내고 나서 한 여자는 부직갱이로 솥뚜껑을 두드리고 다른 한 여자는 이 샘물을 바가지로 퍼서 이 솥뚜껑 위에
올려놓은 채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채님은 비가 오는데 하늘님은 왜 비를 주시지 않으시나요? 라는 그런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솜으로 막은 후에 대문 앞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은 물이 한 방울씩 비 오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현병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중국 문헌에서 24절기를 5일 단위로 이렇게 구별해서 사물하고 칭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하지에 초후에는 사슴이 뿔을 갈고 중후에는 매미가 울기 시작하며 마루에는 반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지가 되면은 양기가 절정에 올라서 그 다음부터는 양기가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음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의 성질이 굉장히 강한 사슴뿔이 이제 양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또 중후가 되면은 매미가 울기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매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하지에 우는 매미를 하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선은 음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날개를 펼치면서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후에는 이 매미가 운다고 표현을 했고, 또 바나는 음의 성질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음기가 시작되면서 덩이줄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는 24절기가 없는 유럽에서도 여러가지 축제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가 날씨가 좋고 또 목축업을 주로 했던 지역에서는 이 시기가 되면 좀 한가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축제로는 스웨덴의 메이플 축제, 덴마크의 상크트 한스 축제, 러시아의 이반 쿠파라 축제, 라트비아의 야니 축제 등이 있는데, 이 야니는 이 라트비아 하지 축제로 이 자연의 힘이 가장 강력한 때가 하지인데, 이때는 물리적인 세계하고 정신적인 세계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허브를 채집하기가 가장 좋고, 또 이 허브를 통해서 신비한 마법의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주로 하지 축제에는 들꽃과 참나무 속잎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쓰고, 밤새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면서 치즈와 맥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절기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감자죠. 감자 수확은 이제 하지가 제철이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하지 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감자는 하지가 지나면은 감자 싹이 말라 죽기 때문에 하지를 감자의 환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감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이제 강원도 지역인데, 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감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먹고 있습니다. 감자전을 무쳐 먹기도 하고, 감자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감자국, 감자 수제비, 뭐 다양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지 무렵에 나오는 게 햇마늘이죠. 이 시기에 나오는 이제 연한 통마늘을 이용해서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은 여름 내내 맛있게 이렇게 두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무렵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옥수수죠. 이 하지 때 나오는 옥수수를 하지 옥수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원도에서 찰옥수수가 많이 나오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단옥수수나 초당옥수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 옥수수 생산량이 많은 이런 강원도에서는 옥수수를 또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식사나 간식 메뉴들을 개발해서 이 더운 여름을 즐기고 있죠. 이 강냉이밥이나 강냉이 수제비, 강냉이죽, 올챙이 국수, 옥수수 범벅, 그거 외에도 이제 엿이나 떡이나 뭐 이런 묵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간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식사로 대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 보리밥에 상추쌈도 많이 먹었고, 또 여전히 보리굴비에 녹차물에 밥을 말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이 콩나물을 끓여서 식혀서 차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 더운 이런 이 시기를 보냈습니다. 중국의 하지 음식 풍속도 보겠습니다. 중국의 산동지방이나 북경지방에서는 동지의 만두를 먹었다라면 하지에는 주로 면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서성에서는 이 단오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쫑주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남방에서는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서 구워가지고 그 사이에 푸른 채소나 콩깍지, 절인 두부, 말린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든 요리를 먼저 조상께 올리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강소성 무석지방에서는 하지에는 그 아침에 메밀죽을 먹고 점심에는 혼돈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이 혼돈을 먹고 체중을 달아서 체중이 증가했으면 건강하다고 여겼고, 또 이제 빠졌으면 몸이 안 좋다고 여겼겠죠. 그리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하지에 누이의 아들, 딸들이 애삼촌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때 애삼촌은 현채하고 조롱박으로 음식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이 현채를 먹으면은 일사병에 걸리지 않고 조롱박을 먹으면은 다리에 기운이 생긴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그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애갓집에 가서 절여 말린 그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은 여름에 잘 걸리는 하복통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의 양생법을 보겠습니다. 이 하지는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양기가 밖으로 나와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서 이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기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양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더운 날씨에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가슴을 좀 넓혀서 기운이 조화롭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화를 내거나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기운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양기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는 음과 양의 기운이 교대하는 시기가 하지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발병하는 숙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시기가 치료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동양의학에서는 동병하치라고 해서 겨울병은 여름에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겨울에 되면은 그 추위를 많이 타고 겨울을 견디기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양기가 부족한데, 자연의 양기가 가장 많은 이 하지 시기에 이 양기를 보충함으로 해서 그 다음 겨울을 편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양의학에서는 하지가 되면은 양기가 왕성하고 음기는 갓 생기기 시작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상충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땀을 흘리거나 해서 음을 상하게 하면은 양기도 같이 이렇게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 격렬한 운동은 좀 피하고, 또 강이나 들에 바람을 쐬면서 산보를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남녀 간의 관계도 피하고 심신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화를 내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갖고 기운의 흐름을 조화롭게 해주면은 음양의 균형이 유지되면서 이 건강에 좋고, 또 인체 상황에 알맞는 그런 섭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고혈압이나 심장병,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 발병률도 이 시기에는 높은데, 이런 분들은 갈증이 나지 않도록 충분한 물을 마셔주고 소화가 잘 되고 담백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약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는 절기상 여름의 중간이죠. 그래서 이 청보식품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이 하지는 또 가장 더운 삼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식욕도 없고 건강을 상하기 쉽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리죠. 그래서 염분은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그 소금이 몸에 안 좋다 해서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신다라면 꼭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름은 심장의 기운이 잘 통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쓴맛 식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 쓴맛은 열을 내려주고 위장을 좀 튼튼하게 해주죠. 심장의 화를 내려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쓴맛을 가진 그런 식품들을 드셔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뭐 여주나 아니면 상추, 민들레, 오이, 연자심, 녹차, 미나리, 샐러리, 수세미, 선인장, 뭐 쓴 국화, 이런 것들은 이 대표적인 쓴맛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신맛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은데, 신맛은 수렴작용이 있어서 땀이 나는 것을 좀 억제시켜주고 갈증 해소하고 진액을 만들어주면서 식욕을 돋궈주고 또 해독작용까지 있죠. 그래서 여름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 또 그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채소 과일 뿐만이 아니고 적당하게 고기나 생선, 계란 뭐 이런 단백질을 좀 섭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면역력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고 더위를 이기기가 쉽죠.
그리고 이 여름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찬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 찬 것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음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속은 차고 겉만 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위를 손상시키고 복통, 설사나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청보식품을 위주로 드시되 만약에 이런 게 좀 심하면은 이 생강차를 드시는 게 이 속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은 길고 밤은 짧습니다. 수면 충분히 취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셔서 무더위 이겨내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